조선소도 기술도 돈도 없던 나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을까요? 이 영상은 눈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만 들어도 이해되게 만들었고, 휴대폰으로 보셔도 글자가 크고 천천히 흐릅니다. 모든 시작은 단 한 사람,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500원 지폐 한 장으로 세계를 설득한 남자. 이봐, 해봤어? 오늘은 대한민국 조선이 시작을 봅니다. 트럼프가 미국 배는 한국이 고쳐라 SOS를 친 이유, 결국 한 문장으로 번역됩니다. 미국은 배를 굴릴 손발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손발이 왜 하필 대한민국 조선소냐? 오늘은 그 질문이 시작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애타게 찾는 세계 1위 한국 조선 기술, 그 뿌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영. 그리고 그의 한마디. 이봐, 해봤어? 좋습니다.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안경 한번 올리고 팩트만 봅시다. 오늘은 딱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한국 조선의 시작은 자본도 기술도 아니라 신뢰를 사는 방식이었다. 둘째, 500원 지폐 한 장이 왜 영국의 돈줄을 열었는가? 셋째, 그때의 방식이 지금 미국 해군을 살리는 한국식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첫째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조선을 떠올리면 크레인, 토크, 용접, 초대형 선박을 생각하죠. 그런데 출발점은 공장 사진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정주영은 먼저 배를 팔아버렸습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배부터 계약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토크 짓고 장비 갖추고 인력 모으고 그 다음에 수주를 따옵니다. 정주영은 반대로 갔습니다. 수주를 먼저 따고 그 수주를 담보로 조선소를 짓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방식은 광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조선소 구경이 아닙니다. 납기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끝까지 가는가입니다. 정주영은 그걸 파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한국 조선의 시작은 기술력이 아니라 신용이었다는 겁니다. 신용은 돈이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본 사람이 줄을 서면서 생깁니다. 정주영은 그 신용을 국가 단위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국이 한국 조선을 보는 방식은 싸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늦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조선에서 가장 비싼 능력입니다. 왜냐? 배는 한번 늦으면 그 배만 늦는 게 아니라 항로가 늦고 보험이 늦고 물류가 늦고 계약이 흔들리고 국가 일정까지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실력보다 공정 통제가 곧 실력입니다. 정주영은 그걸 제일 먼저 세계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의 트럼프 SOS가 갑자기 연결됩니다.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도 새로운 설계도가 아닙니다. 가동률, 납기, 약속을 지키는 공정, 바다에 떠 있어야 전력입니다. 부두에 묶이면 없는 전력과 같습니다. 결국 정주영이 판 건 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덩어리입니다. 전설의 장면, 울산 백사장 사진,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거북선, 이걸 들고 영국으로 가서 차관을 따왔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폐가 아니라 지폐가 가진 의미입니다. 영국은 냉정합니다. 동정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확률을 봅니다.
정주영이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역사에는 바다에서 이기는 법이 있었다. 거북선은 그 상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정주영은 말로만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산 백사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크를 만든다고 선언했고, 도크가 완성되기 전에 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정주영은 불가능을 일정표로 바꿉니다. 도크를 짓는 공정, 배를 만드는 공정, 인력을 훈련시키는 공정, 부품을 조달하는 공정을 동시에 돌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미친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가능했냐? 정주영이 천재여서가 아니라 그 시대 한국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때웁니다. 기술이 없으면 밤새 따라잡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현장에서 키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한국 조선의 체질이 됐습니다. 우리는 완벽보다 제때를 먼저 배웠습니다. 전쟁도 시장도 고장은 계획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 살아남는 건 제때 움직이는 쪽입니다. 정주영은 그걸 세대가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버틴 시니어 분들이 정주영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해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나 했어? 이 말이 허세가 아니라 경험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주영의 진짜 무서움은 돈을 빌렸다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온 다음 정말로 해냈다는 겁니다. 만약 실패했으면 그건 국가 신용의 붕괴입니다. 그 리스크를 정주영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신뢰를 담보로 건 도박이고, 그 도박을 이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 자리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셋째, 덩어리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정주영의 방식이 왜 지금 미국이 한국에 목매는 이유로 그대로 이어지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조선을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크가 멈추면 전력이 멈춥니다. 납기가 늦으면 돈이 새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공정표를 쪼개고 리스크를 끊고 부품을 선확보하고 검사 기준을 먼저 맞추고 제작업을 줄여 시간을 당깁니다. 이게 한국 조선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미국은 머리가 좋습니다. 설계도 있고 예산도 있고 전략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머리로만 안 됩니다. 손이 없으면 배는 못 듭니다. 미국이 한국을 부르는 이유는 친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해서입니다. 필요해지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대접도 바뀝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전력을 움직이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정주영이 시작한 길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이다 한 잔 드리죠. 정주영이 판 건 배가 아닙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이 인식을 세계에 심은 겁니다. 그 인식이 축적돼 오늘 트럼프가 SOS를 치게 만든 겁니다. 이쯤에서 이 분석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정으로 외치는 채널 말고 팩트로 국격을 보는 채널 심장쾅쾅 코리아입니다. 댓글은 어렵게 쓰지 마세요. 해봤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주영 신화는 옛날 미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현실의 자산입니다. 500원 지폐 한 장은 추억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었고, 울산 백사장은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 조선 질서가 바뀐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해군이 한국을 찾는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주영이 불가능을 일정표로 바꿨던 방식, 그 시스템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목매는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말이 아니라 정비 일정표입니다. 이게 진짜 기술 패권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께 딱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밤새워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가 찾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생이 결국 국격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주영의 조선 DNA가 어떻게 방산 수출, 부품 공급망, 그리고 국내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팩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표준, 공급망, 패권, 팩트만 봅시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보죠.